국내에 코로나19가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쭉 보급이 되고 있고, 이 보급하는 것 때문에 또 좀 이슈가 있는 게 있는데, 주사기 관련해가지고 잔여량이 얼마나 6명이 맞을 수 있는 거를 주사기를 잘 쓰고 잘하면 7명이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의사분들이 그거를 신경 쓰면서 너무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부에서는 또 이야기를 좀 했었고, 자, 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가 지금 1.95%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3%로 지금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기 전에 위치까지 지금 회복이 지금 시켜놓은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회복은 안 됐는데 그래도 밑에서 지금 V자 반등 형식으로 지금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장이 좀 중요하겠어요.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올라가 있는 지금 이 포인트 자체를 지켜주면서 지지선을 형성을 시킬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빠질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 바로 미국의 지금 가장 리스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국채금리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이 쭉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 그게 다소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하원 의원은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 의원의 결과만 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이 좀 나왔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자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한 3200에서 3000까지 뺐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 여기 1000선을 찍고 나서부터 1000선을 회복을 못 해주고 여기까지 밀렸었어요. 900까지. 그래서 1000에서 900까지 밀고 나서 오늘 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주된 요인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변동성이 심해지고, 표면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락이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국채 금리 자체는 앞으로 상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 금리 자체가 인상이 되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금리가 다시 오를 거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돈을 찍어냈고 경기 부양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에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가가 계속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돈을 그만큼 많이 뿌리고 해놨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나라에서도 풀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나오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시장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서 잘 가던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원하게 빠졌었죠. 시원하게 빠지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007까지. 이거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아마 주가가 빠질 때는, 여기서 빠질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실직자들이 많이 생긴다, 사회의 경제 활동이 되지 않는다,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수많은 예측이 나오게 되면서,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는 거다, 공포라는 모든 심리는 다 자극하는 뉴스와 경제와 월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해서 그런 얘기로 쭉 나와요. 결국에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V자 반등 안 나와. 절대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기다가 나중에라서 움직일 거야. 이 얘기를 걔네들이 돌려막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증권사들, 월가들, 리포트들 보게 되면 다 그런 얘기뿐입니다. 근데 또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느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생활은 파탄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19가 천년만년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코로나는 해결이 될 것이고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위기는 극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또 나중에 가서야 이야기를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뭔 이유를 갖다 붙여놓느냐, 하락이 나오니까 또 언론에서는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바닥을 쳤지만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이미 주시장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거는 기대감이 반영된 시장이고 지금 현재 경제생활은 파탄이 나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단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또 한번 올랐죠. 지금 떨어지는 거 이유를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금리 갖다 묶어놓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거 우리가 그런 논리를 다 떠나서 지금 구간이 한번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바닥 419까지 갔다가 1000까지 바로 100%가 쉬지도 않고 올라왔는데 중간중간에 쉬긴 했었지만 이 구간에서 1000을 넘는 새로운 역사적인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가는데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고 물량을 한번 소화해내는 과정이고 당연히 조정과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때마침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걸 갖다 여기다 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집중 투자를 할 건지 분산 투자를 할 건지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 방식을 고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거는 없어요. 다만 통상적인 관념에서 투자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마인드 나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깔고 가야 돼요. 2%짜리 10번을 먹나 20%짜리 한 번을 먹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종목을 잘 선택해서 그 종목에서 수익이 빵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매매 거기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그랬어요. 제가 분할 매수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식에서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없어요. 주식은 결국은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우리가 다들 얘기를 해요. 결국 도박에서 우리가 놓고 보자 그런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맞는 말이죠. 내가 어떤 한 종목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1억 원어치를 다 부었는데 그 1억 원어치 다 부은 종목에서 20% 수익이 나서 2천만 원을 벌게 되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 반대인 경우에도 큰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종목에 1억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20%가 돼서 순식간에 2천만 원을 까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원금 회복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25%는 회복을 해야지만 본전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집중 투자가 됐든 분산 투자가 됐든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뭐냐?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의 방법은 반드시 좀 지켜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식 이슈 한번 볼게요. 장 초반 강세 종목 및 업종 5G, RF, HIC, 간만원, 텔레필드, 웨이프로, 기산텔레콤 5G들이 지금 보게 되면 가는 종목들이 가는데 결국에는 우리 저 5G 관련해서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KMW도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안 간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어요. 이 5G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간다 그래서 버릴 수는 없는 게 얘네들이 올라갈 때 다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파이가 있으면 요만큼만 먼저 움직이고 요만큼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파트로 또 움직이고 얘네들이 움직이고 나면 또 그 다음 파트로 움직여요. 근데 어떠한 것들이 먼저 상승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떠한 파트들이. 그러니까 5G는 결국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먹을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지만 현재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남들에게 이미 관심에서 멀어져서 바닥에서 기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랬어요.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5G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지노와 도박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잘 보세요. 많이 올라가 있는 것만 공략하지 말고 아직 남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걔네들이 좋은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차, 포스코의 SK도 수소경제. 근데 이게 수소가 결국 자동차가 지금 보게 되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 이미 사이클은 한번 돌았고 전기차에 관련된 것들 뭐 싹 올랐고 테슬라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수소차인데 수소차 쪽은 지금 주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수소차 애들은 전기차가 많이 올랐는데 수소차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소차 관련된 것들 한번 살펴보세요. 수소차 자동차주들 살펴보게 되면 얘네들의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 건 뭐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전기차 라인들을 살펴보기보다 빠질 대로 빠져있는 수소차를 찾아보는 게 차라리 그림이 괜찮다. 그래서 저도 요즘 수소차 라인들을 계속해서 A 중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 공부해라.